이거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이런 거에 속아서 낙찰 받으시면 갖고 계신 돈 다 날라갑니다. 왜요? 겉보기엔 너무 좋아 보이는데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저 이거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이 물건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위치랑 가격 괜찮은 데다가 사람도 수요가 엄청 많을 것 같아서요. 이 물건 대박인데요? 혜리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되게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바쁜 일 있으셨어요? 갑자기 회사에 몰아치는 것도 있고 퇴근하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을 내려고 해도 갑자기 야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제 노트북 들고 카페 갔는데도 업무 전화 오고 정말 하루하루가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좀 짬짬이 그래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좀 아쉬워가지고 좀 더 생각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업무가 다 끊기고 뭐 딴 거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점심시간에도 시간을 내서 하셨어요? 그래도 점심시간 저희가 참 자유로워가지고 다른 분들 식사하러 가실 때 저는 그냥 카페 가서 시간 좀 보내고. 그럼 점심도 안 드시고 물건을 찾았다는 진짜 대단하시다. 그리고 야근까지 하고 나서도 또 집에 가셔가지고 또 물건 찾고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때 아니면 시간이 사실 없으니까. 그죠? 찾아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물건이 없는 기분을 받기도 했고 올해 초에 물건 찾을 때보다는 좀 어려웠어요. 막 눈에 들어오는 물건이 잘 없었다랄까. 스터디 카페도 막 가시고 혜리님 영상도 엄청 많이 찍어주셨더라고요. 오늘은 찾은 물건들을 수익 계산을 해서 월세 수익률 몇 프로가 되는지 그 순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보러 왔습니다. 자려다가 좀만 더 찾고 싶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퇴근하고 다마고치 과제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매물 찾은 거를 이주인님한테 드릴 건데 제대로 제가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주인님이 얘기해 주시겠죠? 지금 집까지 왔어요. 찾아보면 살려고요. 영상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바로 어떤 물건 찾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제가 찾은 것 중에 아파트. 여기는 아산을 본 이유가 직장인 수요가 많을 것 같고 천안 아산에 대해서 살기 좋다, 뭐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 이런 얘기를 좀 종종 들었었어요. 그리고 뭐 KTX역도 있고 하니까 찾아봤는데 층수도 괜찮고 그래서 얘가 눈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다만 하단에 보면은 관리비 체납 내역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고층 17층 1호 세대도 500세대 이상이라서 마음에 들었고 준공일도 저는 괜찮다고 봤고 KTX역 근처고 1호선도 지나가는 곳이고 인근에 보면 여기 고등학교랑 초등학교도 있고 아파트 단지로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천안 아산역 근처에 보면은 갤러리아 백화점이랑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인프라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방 3개랑 방 2개. 방 3개랑 화장실 2개.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방 3개랑 방 2개. 매매는 거래량이 이 정도 그리고 전세도 이 정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권리 분석을 했는데 깨끗하고요. 권리 분석상 문제는 없는 물건이었고. 그리고 그 시세 분석을 했는데 호갱노노나 부동산 플래닛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봤을 때는 2억 9천 정도로 저는 봤거든요. 근데 다만 조사를 좀 하다가 부동산 지인에서 미분양 이 그래프가 엄청 난 거예요. 그리고 수요 입주량도 봤는데 공급량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점점 그래프는 좀 내려가니까 괜찮은 건가 싶다가도 그냥 너무 폭발적이어서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많더라고요. 완전 다 빨간색이에요. 호갱로너 보니까. 이 빨간색이면 곧 입주한다라는 아파트인 거죠. 이 물건에 대해서 마음에 좀 식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 갖고 오셔야지. 지금 아산시가 인기가 있기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분양이 아직까지 좀 위험한 수치예요.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수요 입주 물량이 그렇게 작진 않은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산이랑 이 천안이랑 2개가 딱 붙어 있어서 2개 같이 묶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천안이 만약에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
금방 해소될 텐데 천안도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단타 매매를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다르게 살펴봐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월세 받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월세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년 뒤에 만약에 판다라고 생각했을 때 금액대가 안 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2년 이상 있다가 팔 것 같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럼 이 물건은 종합적으로 어떤 거 같으세요? 이 물건은 별로입니다. 마음이 식었어. 상가 물건 찾아오신 거 한번 볼까요? 일단 저는 이 주소 행정명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목동이라서. 목동동 운정신도시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층수가 1층이라서 받고 물건 번호가 다른 것들을 보니까 응찰수도 꽤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좀 찾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권리 분석 제가 한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5번 이 물건에는 뭐 임차 내역이 없었어요. 깔끔했고. 근데 6번에는 보니까 임차인이 계시더라고요. 비고란에 보니까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104호, 105호와 같이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4호랑 105호랑 벽체 구분 없이 호실 구분 없이 다 터가지고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다만 그 경매에 올라온 거는 이 122호에 해당되는 그죠. 평수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구분이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한 거네요. 근데 제가 시세 조사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동네가 항아리 상권이라서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보면은 한 10,000세대가 있어서 상가 물건을 처음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주변 세대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항아리 상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인지를 또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임장 가기 전에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물건 같이 도면을 같이 살펴볼 건데 121호랑 122호가 혜리님이 찾아오신 물건인데 봐도 다른 물건 번호인 애들이랑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이 건물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한쪽 대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힌트 가지고 이 호실이 어디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지도상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거 비교해봤을 때 5번, 6번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 골목으로 들어가야지만 1층에 있는 5번, 6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호실들은 그래도 밖에 걸어다니면서 보이는 호실들인데 딱 여기 두 개 제일 안 좋은 위치인 물건들만 갖고 오셨어요. 상가를 볼 때는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공실이 나면 안 되는 물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임장 가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시세 확인하기 전부터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부터 좀 체크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월세를 많이 받을 수도 없는 물건들이에요. 같은 1층이어도 얘네들은 반의 반값으로도 낮춰야 될 수도 있어요. 반의 반이요? 그래도 공실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물건도 별로입니다. 이형태네요. 그 다음 물건으로 볼까요? 제가 오피스텔은 직장인 수요가 많은 데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여기 방이동이 제가 사는 곳 근처여서 익숙한 곳이다 보니까 눈에 들어왔어요. 감정가는 1억 8,700이고 한번 유찰돼서 지금 1억 4,960만 원 물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물건이 대항력이 없는 물건인 것 같아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고 등기부 등본 봤을 때도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뭐가 엄청나게 많이 적혀져 있는데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 월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한 1,000에 83만 원 정도였어요.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는 100만 원보다는 조금 못 미치긴 하네요. 근데 이 물건 실투자금은 그러면 얼마나 들어요? 1억 4천 그대로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들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대출금이 왜 이렇게 작게 집계가 됐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대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그러면 실준비금이 확 줄어들 거예요. 월세까지 맞추면 월세 보증금도 받을 거니까 더 줄어들 거고. 그래서 갖고 계신 돈 다 안 써도 제가 봤을 때 월세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원래라면은 아산에 있는 아파트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시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가를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얘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가가 그렇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방어는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월세 받는 용으로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월세 안 받고 싶다 하면 그때 팔면 돼.
제가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순수익금도 너무 적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던 투자금보다 이상으로 나오니까 아 얘는 아니구나. 아, 패스를 하려고 했던 물건인 네,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알아봐도 좋을 것 같은 물건이에요. 강사님 아니었으면 그냥 이 좋은 거를 대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요. 이거 임장까지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들어가 보시고 얼마의 월세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시세는 또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좀 체크하고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는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혹시나 전세 수요도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는 부동산 근처에 있는데 하나를 전화는 해봤거든요. 거기 소장님이 전세 내놓은 사람이 없고 다 월세다. 매도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지금 사람들은 1억 7천 정도에 올려두기는 하는데 1억 6천은 돼야 팔린다. 이 정도까지는 들었었어요. 그럼 우리 혜리님이 지금 뭘 하나 놓치고 있는 건가요? 엑셀표가 뭔가 잘못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엑셀표가 별로다. 대출을 한 분한테만 물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한 번한테 물어봤어요. 여러 명한테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하기도 전에 잘 알려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 리스트도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송파구에 있는 구청에 전화를 해서 재산세과가 있을 거예요. 재산세과에 전화해서 얘네 경매 나왔던데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재산세를 어떻게 납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주셔야 돼요. 아 이게 여기 등본상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등본에는 안 적혀져 있어요. 이 물건은 조사해서 오시긴 했는데 대출적인 게 좀 자세하게 조사가 안 됐었고 그냥 겉보기에 안 좋아 보이니까 패스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월세 금방 맞춰지는 물건이 될 수 있고 실투자금 얼마 안 들어가는 물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평을 좀 해주세요. 회사 일도 바쁜데 막 또 시간 내셔가지고 물건 많이 찾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좀 너무 겁먹지 않으셨나? 근데 어차피 제가 옆에서 봐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이상한 물건 입찰하려고 하면 제가 반대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자신 있게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막 싶은 것들도 다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100점 만점에 이번에 과제 해오신 게 몇 점 정도 될까요? 그래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78점. 좀만 점수 더 주세요.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물건 명세서를 봤을 때 이게 너무 좀 글들이 많은 것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헷갈리실 때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수강생들 중에서도 많이들 어려워하시거든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뭔가 막 3-4줄 적혀져 있으면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그 물건을 포기하기는 아까우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패스하지 마시고 어쨌든 남들 피하는 물건 좀 그 중에서도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느낌으로 물건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과제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건 임장 가시고 시세랑 뭐 월세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뭔가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것까지 하시고 입찰도 실제로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간 내에서도 다른 물건들 좀 찾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슷한 물건들로 추려가지고 물건 분석 좀 더 자세히 하고 대출 알아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딱 과제 받고 되게 호기롭게 파이팅 넘치게 네. 이제 과제 하셨잖아요. 근데 하는 과정에서 좀 어땠어요? 제가 너무 자만했구나. 그냥 바로 그냥 강사님이 제 바로 옆에 있었으면 했어요. 진짜. 뭐 약간 난감들이 좀 있었나요?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은 주절주절 써놓은 것도 많고 또 제 눈에는 되게 다 좋아 보이는데 다 욕심부릴 수도 없고 어떤 거를 선별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좀 깨끗해 보이는 것만 골랐다고 했잖아요. 네, 마지막에는 고를 게 없어서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주로. 근데 그 오피스텔은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뭘 놓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한 그 투자금보다 일단 초과가 됐고 그거에 비해서 순수익금을 적고 그래서 얘는 아니구나. 네, 강사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뭘 좀 신경 써야겠다 이런 걸 느끼신 마냥 좋은 물건보다도 조금은 문제 있어 보이지만 뭐 강사님한테 피드백 한번 계속 받고 그리고 대출도 여러분한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첫 번째 과제하고 왔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혼자 할 때보다는 확실히 이제 조금
속도도 빨라진 것 같고 피드백도 확실하니까 저도 좀 더 자신은 생기고, 그리고 오늘도 미션 또 받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